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뽀뽀뽀와 같은 미국의 어린이 프로그램인데요. 1969년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에서 방영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0년이 넘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의 무대는요, 뉴욕에 있는 가상의 거리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숲속의 나라, 환상의 나라 같은 곳이 배경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현실적인 도심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실제 뉴욕의 거리를 배경으로 삼았다라는 건 지금까지도 굉장히 혁신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라고 해요.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 나이대의 어른들이시면은 낯이 익으실 거예요. 예전에 AFKN, 그러니까 주한미군 방송이 우리가 TV로 다 볼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자주 나왔던 프로그램이에요. 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공부하려면 그것만 봐도 꽤 많이 늘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중학교 때 강제로 그걸 봤던 기억이 있어요. 미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따라 부르는 동요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레전드 동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의 어린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란다고 한다네요. 오랜 시간 방영이 된 만큼 미국 사회에서 자란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겠죠. 대통령의 영부인들이 모두 출연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등장하는 한 캐릭터 때문입니다. 바로 줄리아라는 캐릭터예요. 2016년도부터 고정 캐릭터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발머리, 그리고 속눈썹이 길고 아주 귀여운 여자아이입니다. 줄리아는 블럭을 쌓는 것보다 길게 줄 세우는 거를 더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네를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림 그리기에 집중할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무리 불러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네, 바로 이 캐릭터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캐릭터이기 때문인데요. 처음 출연했을 당시에도 미국에서도요,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진 캐릭터, 그것도 자폐를 가진 캐릭터는 처음이었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자폐성 스펙트럼을 가진 캐릭터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다라는 걸 반대하던 입장이 꽤 많이 있었나 봐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나치게 특이하거나 과장된 모습을 보여줄 때 자폐 아동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넓은 자폐성 장애를 한 가지 이미지로만 한정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작사 측에서는요, 줄리아라는 캐릭터를 묘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신중을 기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직접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관찰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고요. 비장애 아이를 키우는 가정 모두에게도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어린이를 고유한 존재로 바라보듯 자폐성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도 그렇게 봐야 한다. 줄리아를 통해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낙인을 없앨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들도 놀이의 즐거움을 누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 비장애 아이들에게 자폐 아들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 특징들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라는 게 줄리아를 출연시킨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휴, 고마워요. 예. 이 프로그램은요, 줄리아를 캐릭터로 출연시키기 이전부터요, 그러니까 70년대 초에는 린다라는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수화를 가르치게 했고요, 75년도에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제이슨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82년도에는 시각장애를 가진 아리스톨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88년도에는 휠체어를 탄 KT라는 캐릭터가 또 등장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93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실제로 휠체어를 탄 따라라는 아이가 직접 등장을 해서
다른 인형 캐릭터들과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어릴 때부터 이런 캐릭터들을 자연스럽게 접했던 어린이들, 그리고 지금 미국 국민들의 그런 장애에 대한 인식들이 어떨지 참 부럽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네요. 70년대, 80년대까지는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는 그런 특수교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요.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나아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 프로그램에 했다라는 극찬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해요. 정말 부모로서 굉장히 뭉클하고요. 고맙기도 하고 멋지네요. 땡큐. 땡큐. 미국 질병예방센터 CDC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68명당 1명의 아동들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100명당 1명도 아니고 68명당 1명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미국 예일대 의료진에서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몇 명당 1명이 자폐성 장애일 것 같으세요? 38명당 1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폴란드에 사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 지인은 특수교육 중에서도 이제 음악 치료를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한국에 가끔 올 때마다 도대체 그 많은 장애인들이 어디에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나라가 아니죠, 폴란드가. 근데 폴란드만 해도 장애인들이 그냥 마음껏 여기저기 아무렇지도 않게 다닌다라고 해요. 근데 한국은 다 숨는다라는 거죠. 말은 응원한다고 하고 말은 뭐 열심히 힘내세요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내 옆에 있는 거는 싫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그랬었어요. 인식이 없었으니까요. 매년 장애인식 교육을 해요. 학교나 뭐 기관에서, 사업체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다 열심히 들으시나요?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잠깐 설명드려서 개선되는 게 아니죠. 그냥 민방위 훈련 정신교육 같아요.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럴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다른 개성을, 다른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접할 수 있는 캐릭터가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볼 수 없을까요? 뽀로로에서, 타요에서, 뭐 신비 아파트에서, 모여라 딩동댕 유치원 번개맨에서 그런 자폐증을 가진 아이, 휠체어를 탄 명랑한 친구들, 수화로 말하는 친구와 선생님들이 너무 평범하게 등장을 해서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생겨질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명확한 효과,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캐릭터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일단 부기우빈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해주셔야 되고요. 좋아요를 누르셔야 되고 이 영상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되고 장애인식 교육에 우빈이 영상을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빈이가 캐릭터가 돼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세서미 스트리트의 줄리아라는 캐릭터 인형을 담당하는 그분의 성함이 스테이시 고든이라는 분이라고 해요. 그분의 아들도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해서 그 인형을 연기하신다고 해요. 여러 미국의 유명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친구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자폐성 장애인의 행동을 먼저 보았더라면 아들이 교실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줄리아를 통한 인식 개선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저도요, 부기우빈을 유튜브로 아들의 친구들이 먼저 보았더라면 우빈이의 행동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기예비는 말했다고 합니다.